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5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저희가 50번째. 네. 오늘이 8월 6일인데요. 저희가 네. 작년 8월 1일에 방송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딱 1년 만에 50번째를 네. 맞았는데 되게 더 오래 한 것 같은 맞아요. 기분.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50회째 오프닝만 거의 지금 4번째, 네. 3번째 네. 녹음을 하는 그 거죠. 사이에 좀 어떤 사연들이 네. 좀 많이 있었어요. 있어서 이 50회를 넘기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클로징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선물까지도 아니고 1년 저희가 기념하는 의미에서 좀 특별한 방송도 좀 계획 중이고요. 좀 감회가 어쨌든 새롭긴 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몇 명이나 들을까 했는데 네. 어쨌든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언급해 주시고 네. 뭐 주변에 지인분들 아니라 뭐 잘 들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네. 들려올 때마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부끄럽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야 그냥 사실 저희를 위해 하는 방송이라는 의미가 좀 더 큰데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론 많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들어주신 분들이 가끔 메시지 주시기도 하고 네. 서점에 찾아와 주시기도 해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으로 1년을 진행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마음이 큰데 이걸 1년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자신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줄지 몰랐어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이 시간을 내서 주영 PD님도 엄청 바쁘시고 네. 저도 어쨌든 서점에 그럼요. 매여 있는 시간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것들을 잘 극복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좀 스스로 좀 대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우리 약간 생각나네요. 네. 어떤 거요? 김민기 노래 봉우리 있잖아요. 뭐 무슨 내용이죠? 가사가? 약간 저 네. 봉우리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봉우리 천천히 너무 내려가서, 봉우리 아니에요 네, 지금? 천천히 내려가서 바다를 보면 마음 편하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내려갈 때를 뜻인 거죠. 그냥 고갯마루 약간 넘는 네. 기분도 솔직히 약간 들었던 것 맞아요. 같고요. 좀 여기를 넘기가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어서 네. 저희가 막 내부 평가도 2번이나 받았었고 KBS 라디오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살짝 드리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래서 50회의 주인공이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되게 생각도 옷이에요. 못했다. 네. 네, 옷이에 50회라서 네. 오한기 작가님 오셨어요. 모신 것도 아니죠. 그냥 작품을 모셨는데. 근데 이분 작품을 저는 제가 하게 될지 몰랐어요. 진짜 저희가. 네. 왜냐하면 제가 작품을 아예 안 읽어본 건 아닌데 네. 그 한때 되게 인기 있었던 맞아요. 후장사실주의 그쵸? 한때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전히 되게 네. 팬이 많은 네. 그 정지돈 작가, 이상우 작가, 네. 그 오한기 작가와 이런 분들 네. 되게 각광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사실 그 파에 그렇게 팬은 아니었어요, 정말. 네. 네. 근데 되게 신선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 취향은 그렇게 아니네라고 네. 약간 넘어갔던 부분이 정말 죄송하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오한기 작가의 작품이 제목이 또 팽사부와 거북이 진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떨까 하고 읽었는데 네.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네, 재미있어요. 네, 저도 너무 많이 재밌었어요. 네. 오한기 작가님 거를 읽어온 건 아니지만 읽으면 재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명확히는 몰라도 네. 재밌다라는 생각도 네. 있었고 리듬감을 되게 좋아해요. 문장의 네. 좀 리듬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좋게 읽었던 감상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근데 저희 이거 지금 요소야 하는 동안 오한기 작가님 단편이 있었나요? 저희가 없었어요. 장편 연재는 있었던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쵸? 그래서 없어서 저희가 맞아요. 네, 다 일부러 뺀 거는 아니었고 단편을 만날 기회가 저희가 네. 이제 골라왔던 문예지에는 없었던 네. 기억이라 네, 물론 저희가 빠트리 문예지도 많으니까 네, 네, 거기 네, 실렸을 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제가 읽은 것 중에는 네. 제일 재밌었어요. 그게 되게 네. 유쾌하고, 이 사람 이렇게 유쾌했어. 약간 이런 느낌 살짝 들어왔고, 저는 약간 네. 좀 급호감이 아, 생겼던, 정말요? 네,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어서. 네. 간단하게, 근데 이게 줄거리가 너무 웃긴데, 네. 줄거리를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나라는 사람이 그냥 네. 소설 쓰는 사람으로 나와요. 네. 약간 오한기 작가 본인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어쨌든 네. 약혼자가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네. 30대 정도의 어쨌든 소설가, 싱글 남성으로 네. 보이고요. 이 내가 우영빌라라는 빌라에 사는데 네. 이 빌라에 2억 원을 전세금을 주고서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네. 약혼자가 네. 신혼집을 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좀 미리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던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약혼자한테 빌린 거였는데 약혼자가 중도금 치러야 되니까 이제 내놔라고 해갖고 이제 나도 이제 전세 만료 끝났으니까 나가야지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임대인인 이 빌라 주인이 네. 안 주는 거죠. 2억 원 못 준다. 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받아낼 수 있을까. 근데 당연히 이제 2억 원을 못 받아낸 상황이면 약혼자가 사이도 나빠지고 네. 본인은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니까 되게 동분서주하면서 뭐 새로운 임차인을 자기 본인이 찾으려고 되도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 다 실패하죠. 그리고 네. 약간 이 임대인이 좀 웃긴 사람이어서 통장 압류하고 소송 걸고 이래도 당신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되게 사람 미치게 하는 그리고 네. 새로운 임차인을 어떻게 해갖고 꼬셔갖고 데리고 왔는데 관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집을 더럽게 쓸 것 같다. 너랑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약간 좀 되게 현실감은 없어요. 되게 웃음스러운 인물이에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화자인 내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처럼 이제 임대보증금 못 받고 쩔쩔매고 있는 302호 남자를 만나요. 우연히 옥상에서. 그래서 그 남자와 약간 동맹? 연대? 네.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2억 원을 받아낼 수 있는 약간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진 않아요. 근데 이 남자랑 네. 되게 소소한 복수를 시작해요. 네. 예를 들면은 막 임대인이 차를 긁거나 네. 네.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네. 엘리베이터에 낙서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복수를 하다가 약간 좀 진화를 해서 이 진진이라고 이제 화자가 이름 붙인 이 남성, 동맹을 맺은 남성이 어느 날 부적을 갖고 와요. 팽이라고 적힌. 그 팽이 삶을 팽자 한자인데 너무 무서워. 네, 부적을 이제 여기저기서 받아와서 이제 막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적이 뭐냐 그랬더니 부적이 정말 영험한 거다. 팽사부라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팽사부를 결과적으로 되게 어떤 영혼 같은 팽사부를 나 화자인 내가 영접하게 되고 네. 그 이후로 되게 거북이도 나오고 그런 식의 좀 이야기가 전개되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소설이 약간 매료됐던 부분이 뭐냐면 전세보증금 2억 원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임대인의 텃밭에서 막 상추를 뽑잖아요. 네. 이거라도 이자로 좀 받아가야 되겠다며 그래서 막 뽑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맹을 맺는 302호 남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남자도 막 텃밭을 상추를 막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뽑고 있구나 했는데 이 남자가 하고 있는 짓이 매니큐어 투명 매니큐어. 네, 상추 발라요. 그래서 왜 바르냐고 하니까 디부틸 프탈레이드, 톨루엔, 포르말데이드, 매니큐어에 포함된 독성 물질들이에요. 암살할 재간은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리죠. 이 부분에서 약간 빵 터지면서 이 남자에게 약간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음 장을 읽어 나갈 동력을 확 얻었어요. 바로 신고하고 관계 끊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려고 맞아. 하지? 막 근데 이 이랬는데.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네. 친해졌어. 네, 그러니까요. 왜 그래? 네. 왜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뒤까지 좀 재밌게 읽긴 읽었는데 안 돼, 좀 엮이면 안 돼. 황당하긴 해요. 안 근데 이게 이제 돼요. 소설이니까 다 네. 허구니까 허구란 전제하에 좀 황당하긴 해요. 이 임대인의 약간 약한 고리가 아들이 이제 외동아들이 사망을 해서 네. 그 외동아들 대신에 애완 거북이를 키우는데 네. 그래서 엄청 사랑하는 그 거북이를 약간 훔치기도 하고 그쵸. 네. 거북이에 막 팽차 심어놓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만행들을 좀 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그 거북이들이 갑자기 막 새를 불리면서 빌라 전체에 막 네. 나타나서 괴롭히고 하여튼 되게 뒤로 갈수록 좀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러면 이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부적이 약간 네.
내가 가장 소중한 거, 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저주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러면은 과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면 무엇을 뺏기게 될까? 이런 고민들은 좀 생각하게 하면서 저한테 네, 이야기를 좀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니까 뭐 이 소설의 주제의식 막 이런 거 다 그냥 버리고, 네. 이야기 자체가 좀 재밌어서 끝까지 따라 읽었던, 저는 그런 감이 좀 더 강해서, 맞아요. 그렇게 좀 재미있고 황당한데 어이없는 이런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좀 강추를 드리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은 아예 안 해봤어요. 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해봤고, 그냥, 여기서 왜 소재로 잠깐 그 임대인이 기생충 얘기를 꺼내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네. 그러면서 기생충 보니까, 송강호네 가족 보니까 자기네 세입자들이 생각난다고 이거를 세입자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없는 사정 가엾게 여기서 집을 저렴하게 빌려줬더니 배은망덕한 네. 이 저열한 것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길을 쓰고 권리만 주장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기생충이 보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네.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이 소설이 결국엔 세입자가 이 임대인에 대해 복수하고 원한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어떤 보복을 다른 세입자들의 마음까지 해서 대신하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진지는 네. 결국에 이 진지인 자체를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네.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되고 이 거북이 소동이나 네. 그리고 나중에 임대인이 살해당하잖아요. 네, 근데 거북이한테 사고, 물려서.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잔인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진진이 풀어놓은 거북이 때문에 죽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끔찍한 게 그거였죠. 그 거북이가 막 되게 여러 마리로 늘어나고 임대인이 자기의 거북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네. 수많은 거북이들 중에 자기의 거북이를 골라내잖아요. 네. 너는 내가 못 알아볼 수 없어. 이런 되게 기묘한 네. 장면이 있는데 막상 그 거북이한테 이제 목이 물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재미있긴 재미있는데 네. 뭐 웃기잖아요. 뭐 전두엽 네. 활동을 같이 한다라고 네. 하는데 전두엽도 무슨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두려움을 선사하는 임차인 연합. 이렇게 길어? 그냥. 근데 엽도 없어. 연합인데 맞아요. 전두합은 전두연이어야 되는 맞아요. 전두엽이야. 그러네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말이 안 돼요. 뭐 연합과 연합을 빠르게 읽으면 엽인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네? 그렇게 무슨 전두엽이라는 이상한 모임을 만들질 않나. 네. 팽사부랑 소통하는 것도 휴대폰, 메시지로 하는 거죠. 사람이 팽사부는 육성으로 또 문자로 말을 막 걸면 팽사부는 문자를 주고 AI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이야기들이 돼요. 이렇게 벌어지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좀 웃기게 좀 피식피식 하다가 보니까 결국엔 그 저주가 이 나에게까지 네. 들어오고 결국에 이 사람도 다 잃잖아요. 네. 어떻게 공모전에 냈던 소설은 어딘가에서 그 설정을 도둑받고 네.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회사 직장에서도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네. 그리고 약혼자랑도 결국에는 헤어지고 네. 근데 소송당하고. 저희가 아까 네. 준비할 때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게 네. 마지막에 아버지가 갑자기 웬 거북이가 병실에 들어오면서 그 거북이를 또 키우는 즐거움을 느끼며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기적적으로 종양의 크기도 작아지고 그러니까요. 거북이 덕분이라고 이 간병인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나는 심정이 좀 복잡한 복잡하죠. 거죠. 근데 이 간병인이 아버지가 건강해졌어요 라고 하는데 혹시 거북이 등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나요? 라고 묻고 간병인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요? 하는데 자기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좀 슬픈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아버지가 건강해진 게 그 거북이한테 당한 복수일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네. 계속 그 아픈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네. 그거를 과연 막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또 앞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아버지 고백하자면 나는 숨이 막혔다. 음. 간병에 지쳤고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의 실체가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아니 그럼 이게 정말 화자인 나한테는 저주처럼 느껴지나? 그러니까 그런 좀 의문도 들고 그쵸. 아니면 뭐 제가 당연히 못 읽어냈을 가능성도 크고 근데 어쨌든 이 약간 중구난방으로 처음에는 약간 그 임대인을 향한 저주 임대인이 포커스였는데 갑자기 그 거북이가 등장하면서 네. 거북이가 새를 막 갑자기 막 불려내고 네. 알을 낳고 개체가 막 번성하면서 그 앞에 저주의 이식이라는 그 말도 나오는데 저주가 되게 거북이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이 좀 네. 커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징그럽고 예, 손 쓸 수 없는 저주들 약간 그런 느낌까지 약간 좀 맞아요. 들어서 되게 이상한 기분을 되게 불러일으키는 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그리고 이 사람 앞에도 이제 통화를 하고 있을 때도 네. 거북이가 또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북이를 이제 사라진 진진의 이름으로 불렀더니 네. 또 마침 또 거북이가 자기를 바라보고 고개를 왼편으로 기울이면서 네. 팽이라고 중얼거리니까 아, 왔었다. 진짜 이 저주가 안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황당한데 좀 웃기긴 해요. 그 팽사부가 네. 팽사부의 실체도 저는 사실 좀 되게 웃겼는데 팽사부가 일제 강점기에 충북 제천에서 이름을 날리던 무당이었잖아요. 네. 본명은 민활성인데 네. 그래서 본명보다 코를 푸는 듯한 특유의 주문과 팽자가 쓰인 부적 때문에 팽사부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좀 웃겼는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약간 그런 투사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복수에 이 사람이 그 관심을 가지게 됐냐라고 했더니 일제 식민 지배와 현대의 전세 사기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행사부님이 막 철학을 진진히 설파하잖아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듣고 있으면 되게 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리고 뭐 진진이라는 이름이라든가 네. 하필이면 또 거북이, 그 팽이라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네. 한자어 중에 굳이 고른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직해 보이는 설정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저주와 관련된 것 중에 실제로 점 볼 때 거북이 등 이런 거 아 정말요? 거북이 등에 있는 글자 무늬를 보고 점 쳤다는 얘기도 그렇구나. 있고 뭐 거북아 뭐 이런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네. 이 팽자란 단어가 삶을팽이 너무 좀 끔찍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네. 서서히 삶으면 개구리도 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모르고 따뜻하다 이러고 있다 그냥 삶아진다는 그런 네. 좀 무서운 이야기도 그러니까 아둔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자기가 삶아지고 있는 걸 네. 모르는 그렇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진진이라는 이름이 막 거북이랑 어떤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진진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왠지 좀 이상하죠. 어감이 네. 되게 이상하지 네,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왜 팽사부와 거북이 진진이잖아요. 네. 제목이 그러니까 네. 뭐 팽사부와 거북이와 진진이 아니라 그냥 거북이 진진이 맞아요. 생겨버렸어. 네.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그냥 막 웃기자고 아무거나 갖다 붙였으려나 싶다가도 네.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마지막 그 내가 바라보는 거북이 있잖아요. 정말 진진의 영혼이 이 안에 들어간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말이 안 되겠지. 그렇지만 오한기 소설가의 네. 작품 중에 홍학이 된 사나이도 있으니까 네, 제가 이게 홍학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홍학이 된 사나이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미신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관상도 있었고 좀 말도 안 되는 네. 일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설명이라도 해야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뭔가 결국에는 이 전세 보증금 정말 못 돌려받는 일들도 많고, 이런 그럼요. 통계들 숨 막히기도 하고, 그냥 뭔가 계속 숨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점점 안 좋아지고, 진짜 내 손에 팽이 새겨져 있는 걸로 나는 그냥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평론가들은 이거 하나하나의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네. 분석해내시겠지만 네. 이렇게 독자로서 읽기에는 뭐 스토리 안의 구조나 그런 분석적으로 좀 다가오기보다는
진짜 거북이 때가 막 제 살갗이 약간 기어오를 것 같은 약간 네. 그런 이상한 감정, 맞아요. 징그러움 같은 게 이 소설이 약간 가장 강렬하게 전해주는 네. 감각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좋았어요.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달라지는데 그 각도가 되게 조금씩 틀어지면서 네. 나중에 좀 큰 변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느낌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처음엔 뭔가 잔잔하게 시작하고 네. 임대인의 캐릭터가 특이한 걸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다가 네. 나중에 진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진진이 갑자기 더 이상한 캐릭터가 되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아빠가 이제 계속 간병인을 통해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것들이 잔잔하게 또 끼어드는데 네. 마지막에는 또 아빠에까지 거북이가 나타나면서 끝나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미세한 전환들이었는데 읽으면서는 나중에 보니까 되게 돌고 돌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느낌이 의식하지 않고 읽으면서 좀 이상한 데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재미있게 쭉 읽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임대인에게 지금 잡혀있는 세입자들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네. 어떤 그런 상황에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진짜 이상한 설정들을 막 덧붙여서 되게 이상한 그림 한 편을 완성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이렇게 오한기 단편소설 팽사부와 거북이 진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1주년 특집으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기준영 작가님과 독자 두 분을 모시고 기준영 소설을 함께 읽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영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유소야에서 한 3번 정도 소개한 작가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와 주영님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기준영 작가님의 소설을 독자들은 과연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기준영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거죠. 저희로서는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방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한기 소설 팽사부와 거북이 진진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간병인이 물었다. 코끝이 찡해졌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간병인은 내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주었다. 잠시 뒤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말했다. 아빠는 여전히 아프고 약혼자는 영원히 떠나버렸고 전세금 돌려받기는 아예 불가능해졌고 공들여 쓴 작품은 증발해버렸다고. 간병인은 암 환자들을 돌보며 느낀 건데 죽지 않은 걸 행운으로 여기며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든 걸 내려놓은 뒤 새 출발하라고 했다. 아버님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다면서. 거북이 덕분이에요. 어때요? 아버님 걱정은 덜었죠? 간병인이 쾌활하게 말했다. 그 뒤 나는 전화를 끊고 조금 더 울었다. 그때 거북이가 눈앞을 지나쳐갔다. 등껍질 위에 팽은 군데군데 지워져서 다른 글자처럼 보였다. 진진. 내가 부르자 거북이가 나를 바라봤다. 이제 분이 좀 풀렸니? 내가 물었다. 거북이는 고개를 왼편으로 기울이면서 입을 오물거렸다. 팬이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